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34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1%가 올랐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0.59%, 마포도 0.43%, 그리고 강남 3구도 0.35%가 상승했습니다. 한 주 동안 상승폭 자체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7주 연속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에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나올 규제 대책으로는 총 4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 두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마지막 네 번째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 아마도 규제를 한다면 이 4가지 중에 규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4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올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겠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장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추석 이후에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97 대책이 나오기 전인 9월 5일 날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법안이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9월 24일 입법 예고가 끝났고 이제 본회의, 국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인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돼 있고 본회의 일정도 언제 잡힐지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법이 공포가 되려면은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된 이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통과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만 놓고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면은 언제쯤 가능하냐면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거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이후에나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 대책에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9.29 대책 때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시장의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아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규제 대책은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용산구 이 4개 구밖에 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 강동구, 그다음에 동작구. 서울에서는 이 정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권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과천이라던가 아니면은 분당 지역이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추석 이후에 나올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LTV는 40%로 줄어들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추가 과세가 될 거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면은 그만큼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많을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 여건이 필요하게 되죠.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생기게 되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가장 확실시되는 규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규제는 뭐냐면은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으로 이게 한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4억으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대출 규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6억에서 4억으로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 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하게 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요? 강남, 상구,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 서울에서 핵심 지역들이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집값에 대출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서민들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외곽,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이하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축소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대출 규제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에서 4억으로 축소하는 부분은 조금은 현실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최근에 다시 거론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주택 가격을 초과 시 LTV는 0%.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지난 29일 금융위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또 거론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석 이후에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 정책으로는 보유세 강화입니다.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됐든 아니면은 다주택자가 됐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도 이미 국토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세라고 한다면은 재산세가 있을 거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종부세 자체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 보유세 강화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보다는 굉장히 강한
부동산 규제 대책입니다. 자, 이게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정말로 거래가 축소될 거고 부동산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책이긴 한데 만약에 이 대책을 발표를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년에 어떤 게 있죠?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유세 강화를 지금 현재 들고 나왔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하는 지역들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되는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꺼낼 카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요.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추석 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엄포에 그칠지 아니면은 정부의 말대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들 위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이 가팔라진 상승세 자체가 점차적으로 옆에 지역으로 번지면서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공급은 없고 이런 세금 규제나 또는 금융 규제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잠재워야 되는데 이런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집값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규제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노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뭐 영등포구라든가 아니면은 동대문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아니면 중구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번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도 그런 지역이 먼저 나타날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이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정책이라든가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가 거주해야 될 지역 그리고 내가 거주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냐 이것까지 따져 보셔가지고 꼭 핵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자금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